안녕하세요, 모토플렉스의 김경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져온 차 바로 푸조 대표 해치백 308입니다. 푸조는 지금까지 한불모터스에서 계속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왔었는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스텔란티스의 한 몸이 되어서 최근에 308이라는 그 이름을 다시 들고 엠블럼을 새로 바꿔서 국내 시장에 다시 출시했습니다. 이달 초에 출시했는데요. 308 같은 경우에는 앞에 3이 차급,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숫자가 들어가면서 세대를 뜻하는 네이밍을 통해서 계속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08이라는 이름은 과거의 전전세대죠. 1세대 308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308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308 이번에 출시될 때 두 가지 트림으로 나왔어요. 알리루하고 GT 트림으로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이 차는 푸조 308 GT 트림인데요. 거의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앞을 보시면 새롭게 디자인된 푸조의 송곳니를 형상화한 DRL 보이시죠? LED는 어댑티브 풀 LED로 헤드램프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전면에 이제 시야각을 확보하면서도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지 않는 그런 조사 범위를 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LED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쪽에는 이제 엠블럼이 새로 바뀐 게 이제 들어가 있죠. 이쪽에는 이제 레이더 장치가 숨겨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인듐이라고 해가지고 특수 금속을 썼다고 해요. 근데 특수 금속이라고 하긴 하는데 크롬처럼 보이긴 합니다. 이게 레이더를 방해하지 않는 그런 독특한 장치라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이 처음 적용된, 그리고 엠블럼도 처음 적용된 이 차는 한마디로 푸조에서는 되게 중요한 모델인 걸로 확실히 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GT가 사실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알리루가 3,600만 원대, 그리고 GT가 4,200만 원대인데요.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고 차를 산다 라고 가정하시면 여러분 어떤 차를 구매하시겠어요?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기아 소렌토도 있고 K8도 있고 심지어는 팰리세이드도 일부 가격 범위에 들어옵니다. 또 같은 해치백 라인에서 보면 BMW E 시리즈도 있고요, A 클래스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 클래스에서 거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폭스바겐 골프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경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선택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좀 정말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이라거나 좀 디자인 퀄리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면 아마 이 차를 선택하시기에 충분하실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서 말한 그런 모든 차를 선택하지 않고 이 차를 고르셨다 라고 하시면 정말 대단한 진짜 마니아틱한 취향?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일 겁니다. 자, 옆에서 한번 보시죠. 이제 전반적으로 차가 커졌어요. 다양한 소비자층을 흡수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온 차입니다. 그래서 골프보다 상당히 더 길고요, 옆으로도 넓고, 높이만 빼고 다 큽니다. 그래서 골프보다는 좀 더 크다. 그리고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리머시 4 S1 타이어를 달았습니다. 이 타이어는 미쉐린 중에 여름용 타이어, 그리고 좀 장거리 투어용 타이어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S1이라고 또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거기에서 조금 더 주행거리를 연장할 수 있는 좀 경제적인 타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쉐린은 전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라인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처럼 스포츠카, 그러니까 좀 더 스포츠 지향성의 타이어 군이 있고, 그 다음에 프리머시라고 하는 좀 더 승차감 위주의 장거리 투어용 타이어가 있습니다. 지금 푸조 308 같은 경우에는 프리머시 4 S1 타이어를 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름용 타이어다, 투어용 장거리를 가기 위한 그런 타이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모습을 보면 전반적으로 차체의 어떤 프로포션 자체가 굉장히 실용성, 그러면서도 좀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엿보이죠. 전통적으로 푸조 308에서 보여왔던 이쪽 헤드램프에서 이어졌다가 중간에서 약간 끊어지고, 그 다음에 C필러에서 리어램프 쪽으로 이어지는 이 캐릭터 라인은 이전 308 캐릭터 라인하고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 로커 패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분위기를 또 한껏 또 낼 수 있는 로커 패널 장치가 또 하나 부착이 되어 있고요. 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푸조 308의 휠은
이전에도 또 마찬가지로 보여왔듯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쓴 타이어 그 휠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자체적으로 굉장히 좀 보기 좋고요. 그다음에 좀 에어로 다이나믹 측면에서는 좀 이쪽 부분이 넓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알루미늄 휠인 반면에 여기는 플라스틱입니다. 그 플라스틱을 덧대어서 좀 더 에어로 다이나믹하면서도 기존의 상식을 조금 파괴한 그런 측면이 보이죠. 이 리어램프 같은 경우에는 LED를 반사판을 이용해서 좀 더 입체적인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GT라인은 이렇게 좀 바짝 서 있는 반면에 L1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그래가지고 좀 GT라인하고 L1하고 따로 이렇게 리어램프까지도 분위기를 좀 달리 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GT라인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멋있긴 합니다만 엘로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차분하고 좀 단정한 맛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전 맨 처음에 요거를 이제 눌러가지고 이 해치도어를 열려고 했는데 여기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안에 숨겨져 있고 요렇게 지금 그 적재 공간 트렁크가 마련이 되어 있죠. 대략 한 410리터 가량 이쪽 트렁크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고 요 2열 시트를 접으면 한 1300리터까지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해치백, C세그먼트 해치백의 크기보다는 조금 약간 넓은 편이고요. 그래도 완전히 뭐 SUV나 이런 것처럼 막 크게 넓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약간 실용적으로 잘 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행용 가방을 한 2개 정도는 조금 빡빡하게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네요. 자, 이제 실내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일단 이쪽 전체적으로 푸조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아이칵핏이라고 해서 그 항공기 조종석에서 가져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이야기는 뭐 다른 브랜드도 많이 합니다. 근데 푸조에서 정말 독특한 거는 뭐냐면 일단은 시각적으로 보면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작죠.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작지?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푸조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 넘어서 그 위로 이제 계기판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이 이제 약간 D컷처럼 위아래가 잘라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푸조 308은 이전에도 굉장히 좀 전위적인 디자인 그리고 좀 감각적이고 디테일한 측면들의 디자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 좀 진보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LCD 패널도 2개로 나뉘어 가지고 각각의 구성을 이제 버튼을 완전히 없애는 식으로 이렇게 했고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요 이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를 운전자 쪽으로 몰아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긴급 상황에 쓰는 이 비상 버튼 이런 것들은 가장 우측에 몰아놓고 차에 관련된 거 온도 그리고 이제 뭐 온도 습배기 이런 것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해놓고 이렇게 좀 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 구성 자체가 운전자들이 자주 쓰게 되는 이런 옵션들을 더 이제 운전자 쪽에 몰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반가운 점은 뭐냐면 원래 푸조나 이쪽 계열들의 크루즈 컨트롤 작동 방식은 이쪽 방향 지시등 아래쪽에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틀게 되면 요 안쪽에 뭐 패들 시프트네, 방향 지시등이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붙어 있어서 굉장히 복잡했는데 여기를 옮겨오면서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버튼식 스타트 버튼, 그리고 기어는 토글식으로 바뀌었고요. 이쪽에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패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딱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안 보이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C타입의 충전 케이블 버튼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2V C 거측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뭔가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또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안쪽에 깊게 또 센터 콘솔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 콘솔은 또 특이하게 이쪽에 구멍이 나 있어서 약간 동굴처럼 구멍이 나 있어서 이렇게 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여기로 쑥 넣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서 충전을 하고 충전 포트에다 꽂고 이렇게 충전을 하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선도 이렇게 딱 넣게 되면 굉장히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트는 그 GT 모델답게 여기에 이제 가죽하고 그다음에 패브릭, 그다음에 알칸타라가 좀 골고루 섞여 있어요. 그리고 푸조가 최근에 가장 그 컬러에 어떤 민감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그린 컬러의 계열로 그 스티치나 이런 버튼들을 마련해 놓은 것도 눈에 띕니다. 네, 뒷좌석이 왔습니다. 뒷좌석은 기본적으로 앞에 세팅을 그대로 해놓고 제가 뒤로 왔기 때문에 좀 공간감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는 주먹 한 2개 반 이상 들어가고, 그리고 헤드룸도 한 주먹 1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좀 제가 눌러놨는데, 왜 그러냐면 헤드레스트를 안 눌러 놓으면 뒤쪽 후방의 그 어떤 시야가 굉장히 많이 가리기 때문에 좀 눌러 놓은 겁니다. 이 차급에서는 푸조 308이 굉장히 큰 차입니다. 이게 전작보다 한 60mm 정도 더 늘어났고요. 골프보다도 큽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2열 공간에 있어서는 뭐 그런 차들에 비해서 공간적으로 부족한 건 없는데, 전반적으로 이 세그먼트 자체의 차가 그렇게 넓은 차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좀 그 제가 눈길을 끄는 거는 뭐냐면, 시트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시트가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울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에 1열 시트가 좀 두꺼워서, 이게 공간이, 이게 만약에 좀 시트가 좀 얇고 이렇게 디자인이 됐다, 물론 뭐 MVH 측면에서는 좀 손해를 볼 테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트가 1열 시트가 좀 너무 두꺼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착좌감은 편하고요. 대체로 공간 측면에서는 좀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조 308의 또 다른 특징이죠. 이 중앙에 그 인포테인먼트 LCD 패널이 이렇게 두 가지로 각도가 딱 꺾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 요 힌지 바를 하나 넣어놔 가지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감각적인 디자인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인포테인먼트 측면에서 다 누릴 수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전반적으로 이거 자체를 누르는 것도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반응성도 좋습니다. 이렇게 좀 이미지가 확확 뜨는 것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근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내비게이션을 키면 이 검색을 누르고 이름을 눌렀을 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곧 개선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탑재된 내비게이션을 쓰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그럼 어떻게 쓰지? 라고 하면 카플레이 연결하셔가지고요, 그 어플을 키셔서 이제 바로 쓰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인포테인먼트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특히 제가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푸조 308 같은 경우에는 그 음악 구성이 굉장히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쪽에 A필러에 트위터가 각각 박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어 측면 하단에는 미드하고 서브 그 우퍼가 각각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또 특히 이쪽에 그 스피커가 하나 더 배치가 되어 있어요, 센터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음장감도 뛰어나고 음질에 대한 반응이나 해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픽 구성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 푸조 3008에서 제가 처음 이제 만나게 됐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그 좌측에 방향 지시등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래픽이 굉장히 좀 감각적으로 변합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색도 또 바꿔놨어요.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뭐 붉은색, 노멀 같은 경우에는 그린 컬러로 배치가 되고, 또 에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의아하지만 좀 이런 흑색 같은 느낌으로 딱 배치를 했어요. 여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그래픽 구성이 되어 있다 할까요?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넣을 수 있고요. 푸조가 이런 그 세그먼트, 그러니까 여러 경쟁 차종이 있는데 어느 곳에 포인트를 뒀는지 좀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차가 굉장히 감각적이고 디자인하고 좀 트렌디해, 이런 느낌을 그 곳곳에 좀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이 차는 그 플랫폼 자체를 크게 바꾸진 않고 V3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기본적인 거에서 조금 개선을 했어요. 폭스바겐 NQB처럼 그 모듈형 플랫폼을 그 푸조도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서 지금 이 차급까지 이제
봤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C 세그먼트 해치백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4,300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덩치를 가지고 있어요. 파워트레인은 1.5 블루 HDI, 그러니까 디젤 엔진이죠. 출력은 131마력, 토크는 30.6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차인 골프 같은 경우에도 골프는 이제 2000cc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이 차하고 거의 비슷한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4,300이 안 되는 그렇게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1.5 디젤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차체를 움직일 때는 뭐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푸조 같은 경우에는 1800년대부터 그 생활 필수품을 만들기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뭐 칼, 모카포트, 세탁기, 그 툴로서의 뭔가 쓰여야 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푸조가 정말 잘 만듭니다. 굉장히 생활용품을 오래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내구성을 지녀야 되고 어떻게 목적이 구현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게 굉장히 잘 좀 학습이 된 그런 브랜드죠. 그런 것들을 잘 만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인테리어나 우리 손에 닿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잘 정돈되고 좀 되게 오밀조밀하게 좀 견고하게 좀 잘 만들어지는 편이에요. 이 시선이나 우리가 손 닿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손에 잡기 쉽고 사용하기 쉽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푸조 같은 경우에는 스몰 is better, 그러니까 작은 게 더 좋다라는 인식이 좀 강해요. 그래서 몸이 크더라도 좀 작은 차 이런 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 하나는 좀 MVH, 물론 고급차에서는 그러지 않지만 그 진동이나 뭐 소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한 편입니다. 푸조 308도 그런 대표 주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진동이 적거나 뭐 소음이 잘 뭐 차폐되거나 뭐 이런 스타일의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운전하기에는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그 진동 소음을 가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되게 좀 깔끔한 그 드라이빙 성능을 보여줍니다. 좀 약간 밟아 볼 텐데요. 일단 1.5 130마력의 뭐 그냥 평범한 수치인데 굉장히 실용 영역에서는 나름 이렇게 펀치력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스포츠 모드로 약간 모드를 바꾸면은 들리시나요? 일단 RPM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고 그것 자체가 유지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그 굉장히 트랙 포커스 된 차들에서 보여주는 특징이거든요. 이 차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잘 닦여진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푸조는 랠리에서 다져진 어떤 그 드라이빙 스킬을 이 양산차에도 잘 적용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토크가 한 30.6 토크 정도 되는데 이 토크 정도면 이 차를 뭐 주무르기에는 크게 모자람이 없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지금 에어컨을 상당히 틀어놨고요. 펀치력 자체가 그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핸들링도 좋고요. 한계점까지 밀어붙여도 그렇게 뭐 흔들림 없는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특히 한 120km 그런 상당한 고속에서도 나름의 어떤 고속주행 안정성도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브레이킹 역시 충실하고요. 기본적으로 핸들링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스티어링 휠이 뭐 한 2.5회전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2회전 조금 넘게 돌아가거든요. 그거는 이 핸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좀 세팅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핸들링을 어느 정도 해도 좀 과격하게 몰아붙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차가 반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너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코너에서 상당히 깊숙하게 찌르듯이 밀어 쳐 넣어도 차체가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습니다. 브레이킹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잘 달리고 잘 돌고 잘 서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푸조 같은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완벽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푸조 308은 굉장히 마니아틱한 차다,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그런 드라이브의 어떤 기술과 감성,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매력을 느끼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 만약에 그 푸조의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뭐 4천만 원 뭐 이 정도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뭐 아깝지 않다라고 저는 느낄 것 같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는 그 확실히 그 에코, 노멀, 스포츠 세 가지가 있는데 확실히 세 가지 모드의 차별성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특히 스포츠는요. RPM 자체를 굉장히 높게 유지하고 있고 굉장히 패들 시프트, 그러니까 그 페달의 어떤 반응 속도를 좀 민감하게 가져가는 한편
핸들링도 상당히 좀 묵직하게 만들어 가지고 진중하고 좀 속도에 자신감을 높여주는 그런 세팅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동력도 괜찮고요. 푸조의 매력은 바로 이 점이 킬링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가격이 비싸다, 이전보다 커져서 싫어, 뭐 그런 분들은 별로 없을 테지만요, 해치백이 싫다고 하더라도 이 주행 감각을 한번 느껴보신다면 상당히 그 매력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 푸조는 사실 좀 아직 완전히 대중화된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렇게 시승기를 쓰는 사람들의 어떤 컨텐츠를 보시고 매력을 느끼신다면 한번 매장에 방문하셔서 시승 한번 해보시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차는 시승을 하고 시승을 안 하고가 너무나 다른 차예요. 일단 시승을 할 때 그 느낌 자체를 한번 느끼신다 그러면 다른 차보다 굉장히 큰 매력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골프를 제가 지난주에 시승을 했었는데, 골프는 참고로 2000cc 그 디젤 엔진입니다. 이 차보다 훨씬 배기량이 높죠. 한계 영역에서는 물론 골프가 좀 앞서는 건 사실인데, 푸조도 그거에 못지않게 일상 영역, 그러니까 그 일상 영역보다 조금 더 앞선 그 출력 선에서는 그래서 좀 괜찮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골프가 한계 영역은 조금 더 좀 높은 건 사실이지만, 푸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푸조의 드라이빙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전반적으로 130마력의 어떤 30.6 토크를 가진 1.5 디젤 엔진이 보여주는 운동 성능 치고는 상당히 괜찮다, 그거보다 더 높은 출력의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 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니아들도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니면 좀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차를 좀 밀어붙이면서 한계 영역에서 드라이빙의 재미를 느끼는 그런 자동차로 쓰기에 충분하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푸조 308 해치백을 오늘 시승을 했는데요. 자, 사실 해치백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골프 그리고 BMW 1 시리즈 이런 되게 기라성 같은 차들이 버티고 있는 이 시장에서 푸조가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그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펀카고요. 트랙에서 타보면 정말 느끼게 될 거다라고 하는 스텔란티스 코리아 사장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트랙에서 이 차를 만나볼 날을 한번 고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플렉스였습니다. 안녕.